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TV 위클리 서울입니다. 올해 첫 서울시 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진통 끝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고서야 교육 예산이 확정된 건데요. 논란이 있었던 스마트 기기 보급과 전자칠판 예산 등이 가까스로 편성됐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첫 추경 예산안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한 재석 의원 82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겁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12조 8,915억 원 대비 117억이 감소한 12조 8,798억 원으로 추경 금액만 3,586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조성 등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공부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환경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디봇과 전자칠판을 설치하여 서울형 미래교육 수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단순 디지털 기술 활용을 뛰어넘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으로 서울교육이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결위 심사 당시 논란이 지속된 스마트 기기 보급 디벗 사업과 전자칠판 예산 등은 증액 편성됐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 초등돌봄 간식비 250억 원이 편성됐고 공립학교 기본 운영비에 포함된 공공요금 등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82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 노후시설과 급식 환경 개선 등 학교 시설 사업비도 편성됐습니다. 교육청 첫 추경 예산에서는 본 예산 때 삭감된 사업 88개 가운데 30여 개 사업만 일부 부활했습니다. 반면 초중고 입학 준비금과 과일급식, 학교 무선 환경 구축 등의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08년 추진하다 경제성을 이유로 중단했던 서해뱃길 사업을 15년 만에 다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유람선을 띄우고 2028년부터는 대형 크루즈도 한강까지 들어오게 할 계획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여의도 선착장을 출발한 유람선이 물살을 가르며 서해로 달려갑니다. 잠시 뒤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관문에 도착하고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수로에 들어섭니다. 입구 관문이 열리자 시원스럽게 경인 아라뱃길이 펼쳐집니다. 거센 바람을 뚫고 1시간을 더 달리자 경인 아라뱃길 종착지인 인천 여객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유람선을 운영합니다. 운항 노선은 여의도 선착장을 출발해 아라 김포 여객터미널을 거쳐 아라 인천 여객터미널에 도착하는 32km 구간입니다. 하루 1회, 연간 150회 운항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5회 시범 운항을 통해 3,800여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선 선박은 2척을 키울 텐데요. 5년 이내에 한 5척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간 한 200만 명 이상의 수준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람선이 접안할 선착장도 새롭게 지어집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조성되는 선착장은 1,000톤급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 2026년까지 여의도 선착장 인근에 5,000톤급 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는 서울항이 문을 엽니다. 서울항이 개항하면 한강에서 군산과 목포, 제주까지 크루즈 관광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2028년까지 세관과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국제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예정입니다. 선박 수가 늘어나게 되면 한 5년 내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모가 5,000톤급으로 커지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서울시가 기대하는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항 조성 사업을 위한 용역은 이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다만 대형 선박의 통행을 위해 준설 작업이 필요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도 함께 실시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과 성수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데다가 여전히 서울의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과 성수동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6일까지.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와 목동 택지개발지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총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규모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12월 1월 가파르게 집값이 떨어지니까 급해서 1.3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양권, 미분양 소진을 위한 규제는 풀어주지만 토지거래 허가는 다른 거죠. 만약에 집값이 계속 떨어졌으면 풀어줄 수도 있는데 최근 2월, 3월 주택 거래량도 소폭 늘어나고 경착륙은 막았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굳이 자극을 주면서까지 해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유지됩니다. 따라서 집을 사고 팔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는 게 아니면 매수할 수 없습니다. 세를 주기 위해 주택이나 상가를 구입하는 게 금지된 것으로 일명 갭 투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6월 지정 기한이 끝나는 청담동과 대치동, 삼성, 잠실 등 4곳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고물가 시대 폐지값이 떨어지면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중노동을 하지만 수입은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턱없이 적었습니다. 기자가 간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수레의 폐지를 머리 높이까지 싣고 오는 할아버지. 힘에 부친 듯 수레를 밀면서 가는 할머니. 무거운 수레를 끌기엔 위험해도 차도가 났습니다. 고물상엔 이른 아침부터 폐지를 팔러 오는 노인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85요. 폐지 무게만 계산해 받은 돈은 2,900원. 3,000원씩 잡고 350원, 15,000원밖에 더 돼요. 노인들은 돈이 되는 건 다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버린 거, 옷, 박스, 저기 스댄. 폐지를 팔아 생활하는 노인이 이 고물상에만 20여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15,000명이 넘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폐지 수집 노인의 68.5%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를 줍고 있는데 이들의 한 달 평균 소득은 2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넘게 폐지를 주워온 송 할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송 할머니는 아파트 청소일을 하다 그만두고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팔 수 있는 폐지류는 다 골라냈습니다. 종이 종류. 이거는 신문책 그런 걸로 이렇게 해주면 돼. 박스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내고 접힌 부분을 해체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손수레에 폐 골판지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일은 쉴 틈 없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집 앞에서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잘 씻어서 말린 다음 버린 우유팩 다발 때문입니다. 여기는 진짜 감동적이다. 눈물 나게 고맙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해서 내놓으니까 일거 마음으로 고맙고 감사하죠. 길 건너 옆 동네도 갑니다. 골목길 하나를 돌고 나면 수레 가득 폐지가 실립니다. 어느새 깜깜해졌습니다. 옆에서 거드는 정도인데도 어깨 죽지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취재진이 힘들어 보였는지 잠깐 쉬자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글을 잘 썼는데 요새는 손이 이래 갖고 힘이 없어. 글씨가 거물이 같대. 약 먹고는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약 먹으면 사니까 효과가 없어. 다시 수레를 움직여 봅니다. 몇 시까지? 어쩌면 그냥 밤새우고 아치게 한두 시간은 있어. 저녁에 이렇게 하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만난 송할머니는 한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되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이에 송할머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폐품 넣고 할 장소. 이런 거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는 민원을 안 내는데 다른 데는 민원을 냈거든. 국가에서 조금 이렇게 박스 같은 거 놔두면 좀 민원 좀 안 넣게 해주면 좋겠어. 고물상을 여러 번 오가지 않으려면 폐지를 최대한 높이 쌓는 게 중요합니다. 무거운 수레를 끌고 내리막길을 지나자니 앞으로 밀릴 것 같아 겁부터 났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이 무거운 걸 끈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길 하나 건너 도착한 고물상. 수레가 얼마나 무거운지 턱을 지날 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렇게 싣고 와도 손에 쥐는 돈은 5,000원이 안 됩니다. 저거 4,600원하고 3,000원, 7,600원. 할머니는 이마저도 벌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합니다. 이 값이 많이 내려가서 요새는 조금 덜한 거예요. 2년 전 킬로그램당 148원이었던 폐 골판지 가격은 최근 7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겨우 몇천 원을 벌기 위해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는 폐지 줍는 노인들. 이들은 오늘도 생계가 걸린 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옵니다. 기자가 간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가 특정 동에 몰려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공항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양천구 공항 소음 피해 지역 내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줄어듭니다. 양천구가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40% 감면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인근 김포공항으로 인한 건축물 높이 제한, 주택가치 하락 등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올해 재산세 산정을 앞두고 불균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양천구 내부 추계 결과 한 동의 전체 감면액의 절반가량이 집중되는가 하면 공항 소음 피해 지역 내 주택 상당수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된 겁니다. 제도 취지와 달리 정작 가장 피해가 큰 신월 135동 주택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특례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신월 135동 지역은 양천구에서 공항과 가장 가까운 데다 노후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어 이미 대다수의 주택이 특례 적용으로 재산세를 40% 이상 감면받고 있는 상황. 감면 규정이 겹칠 경우 감면율이 더 큰 하나만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들은 양천구가 재산세를 감면해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신월 1동과 신월 6동을 비교해봤습니다. 공항 소음 피해 지역 내 주택 수는 두 곳 모두 5천여 가구. 하지만 특례 적용 등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와 다주택자를 제외하면 신월 1동의 실제 감면 대상은 10분의 1인 500여 가구로 줄어듭니다. 신월 6동은 이보다 약 4배 많은 1,900여 세대가 감면 대상입니다. 특히 신월 6동은 시세 10억 원 안팎의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가구당 감면액이 최대 8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존에 50%를 감면되고 있는 특례 가구 수, 그 세대 수가 10,000가구가 넘습니다. 약 11억 정도 넘는 정도의 추계액 중에서 반 이상이 신월 6동에 좀 몰려 있다든지 그런 정도의 지금 현재 추계액의 어떤 그런 분포가 보이고 있거든요.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자 양천구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또다시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과세 표준이 1.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60% 감면해 이미 정부의 특례 적용을 받는 세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연간 감면액 한도를 3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최적의 안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사실 그 여야 합해서 이거와 관련된 논의 구조가 원활하지 못했다. 그게 사실 아쉬운 점이고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시행하고 다음에 개선하는 것보다 일단 시행하기 전부터 최소한대로 형평성을 맞추는 그런 스타트 라인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양천구에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양천구는 조례를 개정할 경우 감면 대상은 기존 7천여 가구에서 2만 4천여 가구로 확대되고 연간 감면액은 약 2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오는 9월부터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새 쌍둥이는 30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으로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산모 도우미, 의약품 등 산모의 건강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는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고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산악사고는 북한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원인으로는 사고 부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산악사고 구조 활동은 5,562건으로 연평균 1,854건이 발생했는데요. 장소별로는 북한산이 1,2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악산과 도봉산, 수락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사고 부상이 2,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난과 개인 질환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평구가 지속가능한 은평형 ESG 창출을 비전으로 올해 지역 일자리 12,515개 창출과 고용률 65% 달성에 나섭니다. 은평구는 은평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선도 모델 정립 및 확대, 모두를 포용하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는데요.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 1,066억 원을 투입해 158개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은평구는 지난해 일자리 14,955개를 창출해 당초 목표를 121% 초과 달성했습니다. 양천구가 고령 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1,992억 원을 투입합니다. 건강 및 지역 돌봄, 사회참여, 사회통합 등 8대 분야 74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특히 전체 사업의 3분의 1은 건강 및 지역 돌봄 분야로 치매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어르신 돌봄 인프라 확충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